정치타파입니다. 주말 아침부터 조선일보가 큰 거 한방이라고 터뜨린 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문제를 쉴드 치기 위한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제목부터 윤석열 특활비 트집 짰더니 추미애 신복 간부들에게 돈봉투란 제목으로 제목장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용은 별거는 없습니다. 그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약 1000여만원의 경력금을 현찰로 지급한 것으로 시작으로 그 다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친여정부 검사라 칭하면서 이번 경력금이 과거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을 영상케 한다는 이야기로 한 꼭지를 잡았는데요. 2017년 4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안태근 기억하시죠?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과 검찰국 간부는 서울 서초동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분 검사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원씩 경력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려졌는데 그 사실이 논란이 불거졌고 그 사건으로 재판까지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주말부터 이 기사를 내보낸 이유는 한 가지겠죠. 과거 검찰의 돈봉투 사건을 영상케 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적 횡령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일상적인 횡령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이에 대하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침부터 페이스북에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아마도 조간 기사를 보시다가 조선 등 외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시고 지금 기레기 잡지 않으면 언론이 주말 내내 왜곡 기사를 쏟아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은 이 기사를 제목 장사라고 하더군요.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서 구독료를 높이려는 정규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에 눈에 띄기 위한 노력으로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단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경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입니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 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신복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 대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윤서방파 당신처럼 쉽게 서방들한테 그냥 꽁돈으로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입니다.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조선일보에게 조속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라는 시정글을 올렸습니다. 외국 조선일보께서는 즉시 시정 바랍니다. 한편 오늘 또 다른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검찰개혁의 시작인 공수처를 이제 실행할 때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아마도 본인이 후한무치한 검찰로부터 당한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검찰개혁의 선봉에서 윤서방파 검찰로부터 홀로 싸우고 계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글이 아닌지 정치타파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페이스북에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의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 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 면밀한 방해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5년간 900여 명이 검찰의 수사 기소로 구속됐다. 무죄 판결을 풀려났으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무죄 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검찰의 증거 조작과 은폐 범죄로 불법 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커녕 한마디 변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민의암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 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입니다.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입니다. 일부 야당의 발목 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법 개정 합시다. 법 개정을 해서 공수처를 출범을 시켜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이 시대를 사는 촛불 시민의 시대적 염원이며 열망입니다. 반드시 공수처 설치로 후안무치한 검찰 조직 위에 촛불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런데 구독, 좋아요를 안 하십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